전액 삭감 위기까지 갔던 남해군 기본소득 도비 예산이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정부가 요구한 도비 30%가 아닌 18% 반영안에 고수한 만큼 향후 국비 조율이 새로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굳건했던 도비 삭감 기조가 예결특위 재소집 끝에 살아난 배경은 무엇인지 예결특위 내부 논의 과정을 짚어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수도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는 가운데 항공 MRO 전문 기업인 캠스의 활용 방안도 주목됩니다.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통합교통서비스 마스를 도입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에 시선이 모입니다. 사천 우주항공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 예산의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되면서 사천시의 후속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복원했습니다. 도비 삭감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사업이 일단 숨통은 트였는데요. 국비 부담률 조정과 도비 30% 충족 문제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철훈 기자입니다.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원이 복원됐습니다. 시범사업 무산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방비 과다 투입, 위장 전입 우려,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열린 예결특위 심사에선 정회를 거듭하다 밤 9시경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며 기류가 반전됐습니다. 예결특위는 사업 필요성과 국비 확보 가능성을 근거로 도비를 다시 살려내면서도 국비 부담률을 확대하고 비대상 시군의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부담을 분산시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길어진 논의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냐고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 많은 군민들을 다 군비로 갖고 주냐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또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군에서 안 그러면 뭐 우리 국민들만 뭐 꼴뱅 들어라 꼴뱅. 하여튼 좀 어려운 점이 참 많은데 너무 실망도 크고 했는데 또 다시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될 건데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해군은 예산 복원을 반기면서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도비 확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고 또 이게 본회의가 남아 있고 또 이제 국비 30%라는 이제 그런 지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고. 도비 지원 확정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도비 30%를 요구한 정부 방침에 경남도가 18% 반영안을 고수하는 만큼 향후 국비 조율이 새로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우려를 딛고 도비 확보를 통해 결국 추진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끄떡없던 도비 삭감 기조가 예결특위 막판 왜 바뀌었는지, 도비 지원 반대 기류에 어떤 결정적 변수가 작용했는지 내부 논의 과정을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간 이어진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 기본소득 도비 지원 유무를 두고는 장장 6시간이 넘는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상임위가 지적한 지역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경남도가 편성한 126억 원 통과 여부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결특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남해군 한 곳에 막대한 도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조건 없는 전주민 지원 등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상임위 전액 삭감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 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사안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이 정파적 결정에 따른 데 있다는 분석과 달리 논의는 점차 지역구 이해관계로 옮겨갔고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군별로 입장차가 선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도의원은
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군단위 지역구 의원들은 찬성 쪽에 가까웠다고 전하며 상임위에서부터 도비 지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좁혀지지 않던 의견차는 경남도의 설득 과정을 거친 뒤에야 서서히 조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업 국비 지원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의원들의 기류를 조금씩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행정의 노력이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약서를 경남도가 썼지 않았습니까? 그 확약서를 썼는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라면은 다른 공모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우려스러운 점을 강조를 많이 하신 걸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부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말씀드리면서 의원들을 설득한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복원시켜 주신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회 예산안 통과를 두고 냉탕과 온탕으로 간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의 길은 열렸지만 재원 분담률 최종 확정과 뚜렷한 성과 도출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 수도 사천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사천시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개청부터 산업 직접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연속 보도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표 항공정비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앞둔 사천시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정부 지정 항공MRO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 캠스. 출범 이후 민항기 초도 정비로 정비 사업을 시작해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비 물량이 늘면서 출범 7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항공MRO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행기를 계속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좀 무리하게라도. 자, 지금 2022년도에 평균 비행 시간 2,400시, 연간 2,400시간. 4년도에는 17%가 늘어났습니다. MRO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 그런 MRO의 부흥, 이런 상황이 또 된 겁니다. 캠스에도 분명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을 소화할 기반은 항공MRO 산단 조성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MRO 전문 산업단지인 이곳 용당 항공MRO 일반 산단은 오는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천시 용당리 일원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정비 전문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사천시와 경남도가 공동 부담합니다. 용당 산업단지는 총 3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지난 2월 1, 2단계가 준공됐으며 3단계까지의 사업이 완료되면 카이와 캠스를 비롯한 MRO 활동의 중심지로 본격 활용될 예정입니다. 용당 산단은 기체 정비뿐 아니라 성능 개량, 부품 정비, 유통까지 확장된 MRO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캠즈는 필요한 정비구와 창고를 확보하여 민항기 정비 물량 확대와 군 정비의 민간 이양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이와 함께 최근 발의된 항공MRO 발전법의 통과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법은 MRO 특화단지의 지정으로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사천공항과 캠스, 용당 산단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항공MRO라든지 정비 산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많이 투자가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요. 지난 2019년 초도 정비를 시작한 캠스를 필두로 우리나라 대표 중정비 거점 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사천시. 지역 항공MRO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사엽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35톤급 재사용 메탄 엔진의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30년 10월까지 총 4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재사용 우주발사체 임무 궤도 설계와 체계 성능 분석 등 발사체 개념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재사용 메타 엔진 개발 사업은 현대 로템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서울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남, 전북 지역 산불 대응을 위한 국립남북권 산불방지센터가 서부 경남에 건립됩니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센터 예산 17억 6천만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진주시나 함양군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 개소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10월 도입한 진주형 미래모빌리티 마스, 수요응답형 체계인 하모콜퍼스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아직 인지도는 다소 낮지만 진주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탄소 중립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주 시내버스 뒤편에 선명히 적혀있는 글귀, 진주형 마스, 통합교통 서비스. 마스는 진주시가 올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전국 어디에서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기차나 비행기를 통해 진주를 방문한 뒤 시내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회당 1,650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주에서 타주로 나갈 때도 이는 마찬가지. 마스 이용을 위해선 티모니고 앱을 통해 대중교통에 탑승해야 하는데 도입 3개월 차에 불과하지만 진주를 찾은 이들은 이미 마스 도입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거나 일단 저는 올 때 여기 티머니고 앱을 통해서 왔는데요. 어쨌든 찾아보니까 환승도 무료로 되고 또 전략도 되고 하니까 제가 쓰기에는 너무 괜찮은 편리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산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방문 시 마스를 이용하고 싶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면은 있겠지만 진주시를 방문하신 분이나 외지인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시가 마스를 도입한 건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혜택을 줘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는 자가용 등에서 배출되는 탓에 대중교통 활성화는 탄소 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의 증대로 인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개인 교통 수단에 대한 이용률이 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 전략에다가 또 공해 발생이 적어지고 탄소 발생도 또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는 이제 막 도입 3개월을 맞은 터라 아직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하면 진주 시민은 물론 진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주시는 어린이 청소년 100원 버스, 진주 사천 광역 환승 할인제에 더해 진주형 미래모빌리티 마스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고용률이 64.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을 1.4%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8월과 9월, 10월에 이은 4개월 연속 최고치입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과 도소매 업역 취업자 수 증가가 고용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3,400만 회 조회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화력조선의 6번째 시즌을 12일 공개합니다. 이번 시즌은 7편의 본편 영상과 10편의 짧은 영상 숏폼으로 구성됐으며 조선의 흑색 화약 기술과 동아시아 전통 화약 무기 기술사를 흥미롭게 다룹니다. 또한 일본 최대 조총 생산지였던 오사카부 사카이시 현지 촬영을 통해 일본 조총 제작 역사를 담았습니다. 한국의 툴루즈를 꿈꾸는 사천시의 고민 중 하나는 우주항공 관련 인재 확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되면서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에 특화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단순한 구상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정원 규모와 학교 신설 여부 등 구체적 계획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고 앞으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인 영재학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사천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모집 단위가 광역으로 한정된 과학고와 달리 전국의 우주항공 영재를 유치할 수 있고 우주항공청을 포함해 관련 기관 가족의 동반 이주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카이를 비롯한 우주항공 기업의 연구 인력 육성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 우주항공 도시인 프랑스 툴루즈 역시 이와 비슷한 고등항공 우주학교가 있어 산학협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산업단지, 지역 대학이 긴밀히 연계되어 교육, 연구, 산업이 하나로 이어지는 안전한 우주항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인재 유치를 막고 사천시는 앞으로도 기존 외국인 학교를 활용한 국제학교 설립 등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갖춘 사천시가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5곳이 선정된 가운데 경남에선 남해가 유일합니다. 군은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방치된 빈집을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인 내동천 상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추진한 2025 도시숲 녹지공간 조성사업 평가에서 진주시와 남해군이 나란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시군이 추진한 녹색 삼지숲 등 14개 사업 6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진주시는 정촌 예하 초등학교 주변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하는 등 도시숲의 품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쓴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남해군은 서면 중현리 일원의 쌈지숲을, 상주면에는 실외 정원을 조성하며 기후 대응형 도시숲의 효과를 이끌어낸 점이 인정됐습니다. 진주 상공회의소가 2025 회원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해 한 해 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회원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문화공연, 모범 장수기업 및 유공자 표창 씨앗 프로젝트 소개, 만찬 및 교류 시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씨앗 프로젝트 소개 시간에는 기업이 함께 참여해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천시가 정동면 객방 복상마을 간선임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된 5.7km 구간 간선임도는 사업 개시 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 등 현장 출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사천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공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물량은 건조벼와 산물벼로 총 4,242톤입니다. 매입 품종은 영호 진미와 영진이며 1등급 이상 비율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습니다. 한편 쌀값 최종 정산은 이달 말 전국 산지 쌀값이 확정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1일 퇴임식을 갖고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경남 산청 출신인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38대 경남도 행정부지사직을 역임했습니다. 박 부지사는 퇴임식에서 공직 생활 30년을 경남도청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부지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장 출마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함양군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병영 함양군수와 황인상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 등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지원,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에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오전 7시 10분쯤 진주시 정촌면 우주항공 국가산단 입구 6교에 정차돼 있던 25톤 덤프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엔진과 운전석이 불에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진주소방서는 시동을 건 뒤 운전석 아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제가 출근길에 찍은 하늘인데요.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도 맑은 가운데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볍게 산책 나가서 기분 전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진주 산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지만 부산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세종이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만큼 매우 나쁘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46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12분 예상됩니다. 사천궁각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금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기기 점검으로 인해 결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지만 일요일부터 그치겠고요.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원래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잘 먹고 잘 주무셔야 합니다.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콩이나 달걀 같은 단백질 꼭 챙겨 드세요. 근육을 지키는 게 나중 병원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생활 속 근력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시계를 봤는데 마침 정각이다. 그럼 그때마다 나는 발 뒤꿈치를 10번 들겠어 같은 나만의 운동 규칙을 만드세요. 셋째,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귀찮아지고 우울해지는 것도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6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하듯 매년 사천시 치매안심센터를 편안하게 찾아주십시오. 기분 좋은 조기검진과 건강한 습관
그게 최고의 치매 예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